63억의 매출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이한 현상 전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이러한 현상이 실리콘2 사업보고서에서는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리콘2 수상한 숫자들입니다. 주제로 말하기가 무섭다라는 얘기를 달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실리콘2의 홈페이지 사진 오류를 지적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뒤통수를 때린 게 아니고요. 1월 초부터 회사에 지적했었던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 사진이 잘못된 것 같다. 회사에서는 사진을 모두 다 수정해서 반영했고 직원들 근무하는 사진까지 넣어뒀다라고 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법인 맞고 직원들도 네덜란드 직원인지 재차 물었지만 네덜란드 법인 맞고 직원들도 네덜란드 직원이 맞다고 했습니다만 영상 업로드한 이후에 사진은 수정됐습니다. 직원들의 사진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분식회계가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난 1년간 증선위에서 회계처리 관련 징계를 때렸던 무수히 많은 회사들 중에서 상장사 또는 상장사와 관련된 법인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이런 일이 1년에 20-30건씩 벌어지고 있지만 당장 올해 거 작년 거 틀린 걸 수정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안들이 7-8년 전에 회계 오류가 있었던 거를 이제 와서 징계할 정도로 이런 분식회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렇게 검증이나 처벌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역사를 보더라도 분식회계의 사례는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대우그룹 사태 있었죠. SK그룹 사태 있었죠. 3조 원대 해외 자산 관련된 분식이 있었던 수출이었나? 모뉴엘이 있었고요. 해외에다가 재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었던 네오세미테크 사건도 있었고요. 최근에 보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대우조선해양 등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식회계는 국내가 매우 후진적이어서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론 사태에 있는데요. 그리고 월드컴 사건이 있었죠. 델, 도시바, 테스코, 심지어 이런 데를 회계감사했던 데가 작은 회계사들이 아닙니다. 아서 앤더슨이라고 지금은 망했는데 5대 회계법인이었죠. 기업이 크다고 회계법인이 크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식회계가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분식회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빅베스를 편한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빅베스를 조심하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하기도 합니다. 빅베스라는 단어가 뭐 어떤 경영 기법으로 보여지지만은 이게 자세히 파고 들어보면은 분식회계의 일종입니다. 사전적 단어는 전임 CEO 시 발생한, 그러니까 전임 대표이사가 경영할 때 있었던 누적된 손실을 회계장부상 최대한 털어버린다라는 얘기, 좋게 포장된 얘기인데요. 대기업이 빅베스 하면 불기둥인데 중소형사가 빅베스 하면 상장 폐지 코스를 가는 겁니다. 대충 내용을 중소형사들의 빅베스 내역을 대충 살펴보면은 경영진들 바뀌고 나서 전임 경영진이 투자해놨던 주식을 전액 대손 처리하는 경우, 이런 게 빅베스 분식회계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분식회계했다는 얘기 아니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실리콘2의 숫자가 수상하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돌려서 했더니 야, 숫자가 수상한 게 분식회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 저도 뭐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코스닥 기업들의 증권사 보고서가 잘 안 나오는 거에 반해서 실리콘2는 지난 1년간 증권사 보고서가 33개나 나왔습니다. 보고서 제목들 보면 엄청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총 보고서를 냈던 증권사가 10개 증권사고 그중에 6군데는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제시한 분들 이렇게 이름 없는 애널리스트들 아니고요.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입니다. 매경 베스트 기준으로 1위, 2위, 3위 이런 분들이 현재 실리콘2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최근에 봤습니다만 국민연금도 실리콘2에 투자했을 정도로 기관 투자자들도 숫자를 믿고 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식회계까지는 아니고 제가 조금 이상하게 보고 있다.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시기보다는 저처럼 숫자를 조금 이상하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상한 숫자 이제서야 등장했습니다. 이게 실리콘2 사업보고서에 나온 주요 제품의 매출처별 현황입니다. 제가 알 수 있는 실리콘2의 주요 매출처를 하나씩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유형이 법인 판매라고 되어 있는 CA 사업부의 A사는 아이허브로 추정이 됩니다. PA라는 사업부의 A사는 실리콘2의 자체 쇼핑몰인 스타일 코리안으로 생각되고요. 풀필먼트 사업의 A사는 아마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볼 때는 수상해 보이지 않는 숫자가 이렇게 3분기 숫자, 3분기까지 누적 매출과 연간 총 매출을 겹쳐서 보면은 이상한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A사 아이업인데요. 3분기까지 대략 600억 매출을 했기 때문에 분기에 200억씩 매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4분기 매출을 보니까 약 80억이 발생하며 특정 사업부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더라. 사실 어떤 매출처별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제1등 고객, 최대 고객의 매출 감소는 조금 중요한 유의미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C사, CA 사업부의 세 번째로 매출이 많은 회사인데요. 이 회사로는 3분기까지 170억대 매출을 하다가 연간으로 보니까 110억의 매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보면은 4분기 매출이 마이너스 63억이 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매출 63억 감소가 아니고요. 63억의 매출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이한 현상 전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이러한 현상이 실리콘2 사업 보고서에서는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풀필먼트 사업부의 A사 같은 경우도 3분기 누적 매출이 287억이었는데 연간으로 보면 4분기 매출이 마이너스 11억이었다는 얘기고요. 풀필먼트의 기타 사업부 매출 합계도 125억이 95억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4분기 매출은 마이너스 29억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공하던 거래처의 정체에 대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 22년도에 전체 매출의 2.7%, 44억을 차지하고 있던 게 23년도에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의 9.7%를 차지하게 성장했습니다. 이 연간 330억이라는 매출은 분기 기준으로 약 80억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24년 1분기에는 132억으로 23년보다도 큰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쭉 감소하던 것이 4분기에 마이너스까지 발생하게 됐고요. 아이허브 같은 경우도 23년도 연간 매출이 340억이었으니까 분기 85억 했다는 얘기인데 1분기, 2분기, 3분기 엄청난 매출액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 합산으로만 거의 전년 동기 100% 성장을 했는데요. 4분기에는 매출액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매출은 물론 기타 사업부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승했지만 4분기 기준으로 보자면은 기타 사업부 매출이 96%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출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주요 사업부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기타 사업부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조금은 이상하게 쳐다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거는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 열에 한 두세 개는 까보면 매출이 줄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20년간 기업을 보면서 매출이 마이너스가 난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특정 한 회사의 같은 경우가 아니라 여러 부문, 최소한 2개 또는 기타 사업부 매출이 마이너스 29억이 나려면 도대체 몇 개의 거래처가 마이너스가 났어야 되는 건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매출 3위 사업부의 매출이 160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래에는 최소한 3, 4개 이상의 법인이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건데 이런 일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기업들도 언제나 반품에 의한 환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이야기는 한 분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석 달을 누계로 잡았을 때 매출보다 환불이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단일 품목의 거액 거래일 때 가능합니다. 어떤 특정한 업체에 배를 판다거나 건물을 하나 짓거나 이러는데 하나가 환불이 일어나서 전체 매출이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실리콘2는 대표적인 다품종 소액 거래를 하는 화장품 유통회사입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일 또 있습니다. 제품이 불량이 발생했거나 불량은 아닌데 특정 광고 모델에 이슈가 발생하거나 이래서 대규모 환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리콘2와 관계된 경우에는 리콜 뉴스를 본 적이 없었고 여기서 또한 실리콘2 특성을 보자면은 만약에 이게 제품의 불량이었다면은 복수 거래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리콘2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몇 거래처에서만 벌어졌기 때문에 제품의 불량이나 대규모 리콜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 고객의 단순 변심이 몰려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자면은 실리콘2는 아마존이나 이런 데 판매하는 상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통상 10,000원에서 30,000원짜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정도 마이너스 매출이 발생하려면은 10,000원짜리 고객이 10만 명 동시에 환불을 요청했다면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경우고요. 저희가 제기하는 의혹은
혹시 이거 밀어내기 매출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입니다. 자, 이런 특정 업체들 말고도 우리 뉴스로 봤던 음원 밀어내기, 특정 가수의 음반 순위를 올려주기 위해서 음원 밀어내기가 있었죠. 방문 판매에서도 밀어내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집을 판매하는 경우도 밀어내기가 있었고요. 또는 이렇게 특별히 이슈가 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목표 매출을 설정하고 달성하고 성장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밀어내기 매출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리콘2를 밀어내기 매출이 있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려면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실리콘2가 판매하는 화장품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판매가 많은데요. 온라인 사이트는 매출 순위를 기준으로 정렬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순위가 올라가 있으면은 판매가 촉진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신규 브랜드들이 어떤 특정 온라인 업체 뭐 아마존, 올리브영 이런 데 입점했는데 매출 순위 몇 위까지 올라갔다가 마케팅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매출적인 목표 이외에 회사는 재무적인 목표를 위해 밀어내기 매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통상 IPO를 앞둔 기업들이 밀어내기 매출을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요. IPO가 아니더라도 증자를 앞두고 있거나 3자에게 투자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 밀어내기 매출을 할 유인이 있고요.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털어내기 위해서 또는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FI나 이런 주식을 팔아야 되는 주체가 있을 때 살짝 매출을 끌어올릴 유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실리콘2는 이 중에 두 가지 정도 온라인 매출 사이트 순위를 상위로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3자 배정 증자를 하기 위해서 밀어내기 매출을 해야 될 필요도 있었다. 했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도 있었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실리콘2의 수상한 숫자라는 거는 요상한 재무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증자할 때 자금 조달 목적을 적어 놓는 것을 목적대로 써야만 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 실리콘2가 상장할 때 이야기했던 시설자금 300억을 물류창고를 짓는데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게 지금 실리콘2가 이번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자금의 조달 목적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채무상환 자금을 500억을 쓰기로 했고요. 그래서 사실 좀 약간 이상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금리가 3.98%, 4.2%, 3.8%로 금리가 낮다는 거예요. 막 고금리에 빌려가지고 갚아야 될 게 아니어가지고 약간 깨우뚱했습니다. 왜 깨우뚱한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실리콘2의 과거 재무 성과입니다.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이건 기준점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전기 말의 자기 자본을 통해 계산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기 말의 자본으로 계산했을 때 22년도는 약 12%, 23년도는 36%, 24년도는 88.7%라는 엄청난 ROE를 보여주고 그에 걸맞게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숫자를 이번 증자한 것과 연동을 시켜보면은 1440억의 자금 중 500억을 채무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채무에 대한 금리는 4%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2는 특별한 이익 증가가 없더라도 이자 비용이 20억 감소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본 50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20억 증가시키는 행동은 ROE가 4%가 되는 재무 액션입니다. 하지만 실리콘2의 숫자는 어떻게 보든지 간에 47%에서 88%를 엄청난 높은 ROE를 보여주고 있는데 500억을 가지고 ROE가 4%밖에 안 나오는 액션을 취하게 되니까 실리콘2의 내년도 ROE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전혀 이런 재무관리 결정을 하지 않았겠지만 재무관리는 경영진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2 경영진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일단 부채가 싫은 걸 수도 있어요. 안정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ROE라는 것은 성장하는 기업이 언젠가 떨어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ROE 따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환하고 다시 더 좋은 조건으로 차입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증자자금으로 빌렸던 돈을 상환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해 보자면은 경영진들은 현재 기업의 성장 둔화를 예상하고 있구나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얘네는 불필요한 자금 조달을 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환해야만 하는 자금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의 차입금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 이번에 상환하기로 한 자금은 KB, 신한,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세 가지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어서 이렇게 금리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300억 상환하는 자금의 금리는 3.8%입니다. 우리가 통상 차입금을 상환한다면은 더 높은 금리로 빌린 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2는 상환을 하더라도 3.95% 또는 4.08%의 차입한 자금을 상환해야지 3.8%의 차입한 300억을 상환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한번 타진요처럼 뭔가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면 계속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이 3.95%의 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것을 상환했나 보면은 이번에 상환한 자금은 모두 대표이사가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왜 더 고금리의 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의 자금을 상환하는지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0.28%의 금리 차가 300억이면은 1년에 8,400만 원의 이익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뭐 우리 같은 개인한테 8,4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긴 한데 실리콘2처럼 엄청난 이익을 거둬들이는 회사 입장에서 사실 8,400만 원이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 생각을 좀 해보자면은 사업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신중하게 하지 않았다거나 증자 과정의 자금 사용 목적을 적을 때 신중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건데 제가 알기로 이런 거 그냥 하진 않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사진에 이상했던 점을 지적한 데 이어서 오늘은 숫자가 수상한 것을 조금 지적했고요. 뭐 어그로를 끌려거나 억가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의문 가는 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보다도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실리콘2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만 제가 본 숫자가 왜 이상한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점을 정하진 않았는데요. 혹시라도 뭐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있으면 제가 본 실리콘2의 사업 구조상에 조금 이상한 점들도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